저는 하루에 몇 알만 먹었을 뿐이에요. 다들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피부도 가렵고 몸이 계속 무거워요. 이 나이가 되면요. 음, 예전에는 약이던 것들이 지금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바르게 바꾸기만 하면 신장은 아직 다시 숨쉴 수 있습니다고요. 콩팥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균형도 함께 흔들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콩팥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면 몸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간식 하나가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75세의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산에도 잘 다니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신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60% 아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70대가 되면 콩팥의 핵심 필터 기능은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주방에서 쓰는 고운체가 낡아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심장에 좋고 두뇌에 좋고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70대의 콩팥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젊은 사람에게는 약이지만 낡은 콩팥에는 불을 지르는 기름이 됩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미네랄과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그것은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조용히 세포를 자극하는 독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말리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항암에 좋다, 면역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브라질너트 안에 들어있는 셀레늄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브라질너트는 단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젊은 콩팥은 남는 셀레늄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70대의 낡은 콩팥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성분이 콩팥의 가장 미세한 통로를 직접 자극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는 하나둘씩 지쳐 죽어갑니다. 암을 막으려다 콩팥을 먼저 잃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이 땅콩입니다. 땅콩은 간식 중에서도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볶은 땅콩을 한 줌씩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땅콩에는 인과 염분 그리고 열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자극 물질이 많습니다.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인은 혈액 속에 쌓여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쁜 분들 중에 이유 없이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짠맛이 나는 볶은 땅콩은 혈압을 자극하고 그 압력은 고스란히 콩팥의 미세혈관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호스 끝을 꽉 막아 물살을 세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색도 예쁘고 고소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칼륨 폭탄입니다. 콩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칼륨이 쌓여 심장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손발 저림, 심하면 위험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뭘 먹어야 하나요? 하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견과류가 적은 아닙니다. 콩팥을 조용히 도와주는 고마운 견과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타이밍 그리고 양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콩팥의 숨을 살리기도 하고 끊어놓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견과류와 그 황금 시간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견과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 반대편에는 콩팥을 조용히 살려주는 친구 같은 견과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건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챙기시다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5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너트와 땅콩, 피스타치오를 매일 한 줌씩 드시던 습관을 과감히 멈추고 종류와 양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간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이 덜 붓고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솔직한 반응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기름진 맛이 있지만 콩팥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는 지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륨과 이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70대의 콩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피칸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낡은 필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필터 옆에서 조용히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피칸을 소량씩 나누어 드시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미네랄 구성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고 염증을 자극하는 성분이 적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지면서 자주 동반되는 가려움증이나 잔잔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설치던 한 72세 어르신께서 헤이즐넛으로 간식을 바꾸고 나서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견과류 하나로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덜 괴로워진다는 것 자체가 콩팥의 부담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호박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호박씨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고 마그네슘과 아연이 적당히 들어있어 소변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볶아서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으로 말린 상태나 무염 제품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라도 먹는 시간과 방식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견과류를 드십니다. 이건 콩팥뿐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면 지방과 미네랄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콩팥으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갑니다. 낡은 필터에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권하는 황금 시간대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밥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서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양소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 섭취량을 아침과 오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피칸 2알, 헤이즐넛 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물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반드시 물 한 컵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은 콩팥 필터에 낀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갑게 얼음물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견과류를 건강식품처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 말 속에 콩팥을 힘들게 만든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많이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덜어내고 나누고 시간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낡은 필터를 새 것처럼 쓰려 하지 말고 아끼고 닦아주듯 써야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콩팥 수치와 검사에 대한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들었는데도 왜 몸은 계속 무거운지,
어떤 검사를 꼭 함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콩팥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괜찮다던데요. 검사지를 보여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래서 안심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70대 이후에는 그 정상이라는 말 속에 큰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들은 콩팥 기능이 꽤 떨어져 있어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검사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미 있는데 숫자 하나로 덮어버리면 콩팥은 계속 혼자서 버티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잘 붓는 분들,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분들은 콩팥이 이미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조금 더 정직한 검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시스타틴 C 검사와 소변 미세 단백 검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검사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콩팥의 실제 나이를 보여주는 성적표에 가깝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이제부터 정말 관리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입니다. 콩팥은 약으로만 살리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쉬게 해주고 부담을 덜어줘야 다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늘 권해드리는 아주 단순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부터 들이켜지 마십시오. 밤새 수축돼 있던 콩팥 혈관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후에 먹는 음식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부담을 줍니다. 견과류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소량만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피칸이나 헤이즐넛, 호박씨를 2-3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네 하고 멈추는 그 지점이 바로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선입니다. 오후에는 물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는 염분이 많은 간식이나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밤에 콩팥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일을 시키면 새벽에 몸이 무겁고 붓는 것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대단한 보약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들던 간식 하나를 내려놓는 용기, 시간을 지키는 습관, 양을 줄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낡은 필터도 조심조심 아껴 쓰고 깨끗이 관리하면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75세의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졌던 그 어르신은 지금은 아침마다 얼굴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밤에 긁느라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괜히 겁만 먹고 있었네요. 알고 나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콩팥을 지킬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견과류 통부터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1 남겨주세요.